자, 4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이 공식은 거리 공식은 정말 앞으로 너네가 많이 써. 그래서 거리 공식의 형태는 알아두고 너네가 적용할 기회가 많이 생길 거야. 자, 한번 가보자. 알아둬야 되는 건 첫 번째 공식의 형태. 자, 증명은 맨 마지막에 할게. 공식의 형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알아두고 두 번째 공식의 형태를 통해서 직선 사이 거리가 정의가 돼. 직선 사이의 거리. 맞지? 그럼 이거를 통해서 세 번째 맨 마지막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됐어? 자, 첫 번째 형태야. 자, 형태는 자, 우리가 직선이 여기 있어. 직선 뭐가 있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라고는 뭐 직선의 일반형이 나와 있지. 그럼 일반형에 대해서 이 밖에 있는 점 x1, y1에서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언제 썼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했어.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뭐가 돼? 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최단 거리라고. 그래서 점과 직선에서는 임의의 거리들 중에서 뭐 가장 짧은 게 언제냐면 수직으로 내렸을 때야. 수직으로 내렸을 때 뭐 여기 이 거리가 가장 짧고 우리는 얘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고. 그리고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해? 수선의 발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 수선의 발까지,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점과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랑 같은 거지. 됐어? 따라서 우리는 점으로부터 직선의 수직으로 내려서 이 거리를 잴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 x1, y1에서 직선까지 뭐 수직으로 내려서, 맞지? 수직으로 내려서 뭐를 한다고? 이 거리를 잰 거가 뭐 우리는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됐어? 자, 이게 첫 번째 정의, 거리의 정의고 거리의 정의. 맞지?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공식의 형태야. 두 번째. 이러한 공식의 형태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와 이거 밖의 점 x1, y1 이라는 점에 대해서 거리 d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공식 형태가 되냐면 밑에 루트가 들어가고 앞에 있는 계수끼리 제곱을 해. 앞에 있는 계수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계수끼리 제곱을 해서 더하고 거기에다가 x1하고 y1을 여기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해. 그리고 뭐 여기다가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 얘가 x1, y1을 대입해서 이 안이 음도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거야. a에 x1 더하기 b에 y1 더하기 c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형태로 알아두면 돼. 됐어? 따라서 거리 d는 이렇게 되고 그 중에 여기 x1, y1이 0,0인 경우는 여기가 다 사라지겠지. 그래서 0,0인 경우는 여기가 다 사라져서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절대값 c가 돼. 그래서 이 형태가 옆에 적혀있는 얘고. 됐어? 이게 공식의 형태 두 번째. 근데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야. 우리가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하고 x1, y1이라고 하는 점과 일반형과 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정의를 했잖아. 그러면 일반형이 아닌 표준형 y는 mx 플러스 n과 맞지? x1, y1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잴 거냐? 라는 거가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 왜? 일반형에 관해서만 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뭐 표준형이라고 하는 걸 일반형으로 고쳐줘야 돼. 어떻게? 위의 형태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려고 뭘 하냐면 이항을 해주면 돼. 이항을. 즉 mx-y 더하기 n은 제로라고 하는 형태로 고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 맞지? 그럼 뭐 루트에 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여기다 x1, y1을 넣으니까 m의 x1 마이너스 y1 더하기 n은 n이 되지. 그래서 얘가 거리 d가 돼.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아까 했던 우리가 뭐 y는 일반형으로 고쳐서 이 항만 해주면 되니까 맞지? 얘는 이 항만 해주면 조금나 여기 이 항만 기억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얘는 됐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 할 건 많지 되게. 네 번째. 그럼 이 네 번째는 이제 뭐 맨 마지막 밑에 있는 거 평행선 사이 두 직선 사이 거리. 자, 우리가 앞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맞지?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수직으로 여기서 이 중에 뭐 수직으로 내린 거였어. 그러면 여기가 점이 아니라 직선이 들어온다면 특히나 뭐
평행한 직선. 왜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거리라는 걸 잴 수가 없어. 여기 뭐 거리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재? 점점 달라지는데. 근데 평행한 거는 항상 일정하게 떨어진 만큼 뭐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아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도 거리가 존재할 거라고. 그럼 이러한 거리를 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직선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잡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아무 점이나 잡아서 맞지? 아무 점이나 잡아서 맞지? 잡아서 이 점과 맞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가장 간단한 점 x1, y1을 잡아서 여기 있는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라고 하는 이 일반형 사이의 거리를 재면은 된다고. 됐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식의 형태, 그러니까 뭐 공식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얘가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시 한번 정의를 했었고, 얘를 통해서 공식의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공식의 형태를 기억하는 방법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일반형이 아닌 표준형이 나왔을 때는 이항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직선 사이 거리에서는 뭐 아무 한 점 잡아서 계산해 버리면 된다고. 됐어?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으로 이제 뭐 증명을 해보자고. 증명은 옆에 있는 거 그대로 뭐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있는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고 이 밖에 있는 한 점이 x1, y1이야. 맞지? 그러면 수직으로 내려서 맞지? 이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거리랑 뭐랑 같냐면 여기에서 내려서 만나는 이 점, 즉 수선의 발, 맞지? 수선의 발과 이 점까지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일치한다고. 수선의 발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수선의 발을 우리는 x2, y2라고 두고 시작을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x2, y2와 x1, y1 사이의 거리를 적절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식은 뭐냐면 거리 d라고 하는 건 루트에 맞지? x 여기 옆에랑 똑같이 할까?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라는 이 형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됐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조건을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면 봐야 되는 게 여기 안에 있는 형태가 x2-x1, y2-y1이잖아. 그러니까 저러한 형태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일단 뭐 첫 번째 이 직선이랑 뭐 수직으로 얘가 뭐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을 하나 쓸 수 있지. 그럼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씹어 -1이다라는 정보 하나. 그 다음에 x2, y2라고 하는 게 또 어디 있어? 이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럼 뭐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두 조건을 쓰면 될 거야. 됐어?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저기 있는 x2 x1 y2-y1이라고 하는 이 저기 뭐 첫 번째 뭐 다른 색깔로 할까? 여기 있는 여기 1번 직선의 기울기가 얘인데 우리 뭐 이 기울기랑 곱씹 -1일 거 아니야. 그럼 저기 있는 식을 좀 정리해주면 y는 -b분의 ax -b분의 c니까 이거랑 -b분의 a랑 곱하면 얼마? -1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치워주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정리해주기 위해서 맞지? 얘를 정리해주면 여기 있는 거 얘를 이렇게 나눠 좀 정리를 해주자. b분의 y2-y1 곱하기 x2-x1분의 a고 양쪽에 얘는 1이잖아. 그럼 양쪽에 얘 역수를 곱하면 위치가 바뀌지?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서 이걸 오른쪽에 적으면 얘가 뭐 는 a분의 x2-x1으로 적을 수 있어. 지금 이거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식에서 여기 있는 x2-x1, y2-y1이 세트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살려두고 조금 식을 처리하면 편해. 그래서 도입하는 도구가 뭐냐면 쟤네들을 살려두려고 얘를 는 k라고 두는 거야. 는 k라고 두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y2-y1이라고 하는 게 kb로 표현이 가능해. 맞지? 그럼 x2-x1이라고 하는 건 역시 뭐 ka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식이라고 하는 게 덜이 d라고 하는 게 뭐 k, kb가 되어서 kb의 제곱 그러니까 k제곱 b의 제곱 더하기 k제곱 a 제곱이 되고 맞지? 그럼 여기 이거 지워서 여기다가 루트가 씌워지잖아. 여기다가 루트가 씌워지지.
그럼 얘는 절대값 k에 앞으로 k제곱이 묶여지면서 루트가 벗겨지면서 절대값 k에 뭐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라고. 아 그러면 여기는 k만 우리가 어떻게든 처리하면은 식이 우리가 간단하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k를 구할 건데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지. x2, y2.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맞지? x2, y2를 저기 식기에 대입하면 a의 x2 더하기 b의 y2 더하기 c는 0이야. 왜? x2, y2라고 하는 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2, y2인데 우리가 x2, y2만 적혀있다 보니까 원래 있던 식이 x1, y1 사이 x1, y1으로 조금 고쳐줘서 k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를. 그래서 여기 x2, y2가 있잖아. 그래서 x2, y2 여기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y2는 kb 더하기 y1 x2라고 하는 건 ka 더하기 x1이라고 해서 원래 있는 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돼. 대입을 해버리면 a x2라고 하는 건 ka 더하기 x1 더하기 b 옆에 자르게 썼네. b에 y2라고 하는 건 맞지? kb 더하기 y1은 제로가 더하기 c는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의 x1 더하기 b의 y1 더하기 c 그리고 뭐 이렇게 곱해지니까 더하기 k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제로가 돼. 맞지? 그럼 여기서 k가 나오는 거야. k가 관해서 정리가 가능하지. 따라서 우리는 저기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k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에 a의 x1 더하기 b의 y1 더하기 c가 되고 양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눠야 되지. 그럼 얘가 0이 아닌 경우를 가정해야 되겠네. 그럼 k라고 하는 건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에 a의 x1 더하기 b의 y1 더하기 c가 될 거고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로 하고 여기 절대값 씌워주겠지.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에 대입하는 거야. 됐어? 따라서 d라고 하는 건 k의 절대값 k에 뭐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이 절대값 k 안에 뭘 넣는다고? 얘를 넣는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절대값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뭐 a의 x1 더하기 b의 y1 더하기 c가 되고 여기다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얘는 뭐 루트의 뭐 이거 안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차피 루트 씌우면 양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양이지. 그래서 뭐 얘의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루트 하나가 뭐 약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 루트니까 루트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하나가 약분되어서 우리 뭐 안에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여기 뭐 절대값에 a의 x1 더하기 b의 y1 더하기 c가 된다는 거. 아니 뭐 식은 길었다. 맞지?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는 거. 공식의 증명 과정은 너네가 뭐 여러 번 계속 이제 한 번씩 보고 얘는 공식을 한 번씩 너네가 적용하는 케이스로 훨씬 더 많이 풀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식이 증명됐다는 거. 그럼 우리가 한번 적용은 해봐야겠지. 자 옆에 보면은 맞지?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 2,1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아까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 적용을 해보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하고 뭐 x1 y1이라고 하는 건 거리 d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 계수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x1 y1을 대입하면 된다고. 절대값은 a의 x1 더하기 b의 y1 더하기 c 됐어? 얘가 거리야. 따라서 우리는 뭐 점 여기 2,1 하고 3x-4y 더하기 3은 제로라는 직선사의 거리 d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계수의 제곱 3, 3은 9 더하기 식으로 일단 적을까?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절대값에 3 곱하기 2 마이너스 4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고 따라서 3, 4 하면 여기 5가 나오거든. 5하고 위에는 뭐 절대값에 6에다가 뭐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 되니까 위에는 5가 되네. 그래서 5분의 5가 되어서 거리가 1이래. 이 상황은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여기 뭐 2,1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1이라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밑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때는 여기 얘를 한번 응용해보자. 3x-4y 하면은 플러스 1은 제로 맞지? 얘네 둘은 평행해. 앞에서 기억나? 여기가 일치하면 기울기가 일치했지.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가 기울기 이렇게가 절편이었지. 그래서 절편만 다르게 해줘버리면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고 그럼 이러한 두 직선은 평행하니까 뭐 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가 존재할 거고 그 거리는 뭐 한다고? 여기 아무 점을 하나 잡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점은 뭐 1,1이 여기 직선 위에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간단한 점을 잡아서 계산을 해주면 편해. 봐봐. 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x축 위의 교점 또는 y축 위의 교점 같이 x에다 0 넣거나 y에 0 넣어서 계산이 간편한 점을 택하면 돼. 또는 뭐 지금처럼 1 넣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점을 하나 찾으면 편하고. 됐어? 따라서 1,1이라는 점을 지나고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 있는 두 직선 평행한 여기에 뭐 1,1이 있을 거니까 이 1,1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뭐 똑같이 루트에 뭐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1,1을 어디?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 직선과 1,1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지. 절대값에 3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 되니까 밑에는 5분의 6의 4 빼기 2. 그래서 거리가 5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까지 구해봤다고. 됐어?